별의 계절. 오늘도 어김없이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이네요.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어두운 밤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밤하늘에는 별 이외에도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별을 감싸고 있는 어두운 밤하늘이죠. 사람들은 환하게 빛나고 있는 별 때문인지 몰라도 그 별을 감싸고 있는 어두운 밤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검은 종이에다가 하얀색 점을 찍은 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그 아무도 검은 종이는 보지 못한 채 하얀색 점만을 바라봤다는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반짝이는 별, 그것을 감싸고 있는 어두운 밤하늘. 오늘은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가 아닌 어두운 밤하늘, 넓은 우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별의 계절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릴 이시온입니다. 오늘 한 소년이 은하철도 여행을 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야자와 겐지 작가의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조반니는 편찮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은 헤어져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학교에서 조반니는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는데요. 자넬리라는 아이는 특히 더 괴롭혔죠. 그러나 캄파넬라라는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조반니를 항상 챙겨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은하에 대해 배우고 있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반니에게 은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조반니는 그 답을 알면서도 친구들에게 또 놀림받을까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선생님은 캄파넬라에게 답을 물었지만 그는 조반니를 배려하는 마음에 답하지 않았답니다. 마을에서 은하축제가 열리던 어느 날 조반니는 언제나처럼 일을 하고 있는 목장에 우유를 가지러 가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친구들은 그런 그를 놀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조반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그런 마음을 달래고자 언덕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 있는 기둥 아래에서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홀로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은하역이라는 안내 소리가 들려오고 조반니의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은하철도를 타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캄파넬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은하철도를 타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순회하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전해 듣고 신기한 은하의 풍경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며 조반니는 기쁨, 슬픔, 놀라움 등 형형색색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 조반니와 캄파넬라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행복은 너무 다양하고 또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둘은 이 은하 여행을 통해 그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버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행의 막바지 남십자성에서 열차의 승객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이제 열차에는 조반니와 캄파넬라 뿐이었죠. 둘은 진정한 행복의 답을 찾기 위해 이 여행의 끝까지 함께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캄파넬라는 은하에 나타난 커다란 암흑의 구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반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구멍 속에서 아름다운 들판 위에 서 있는 엄마가 보여. 나 저곳으로 가야겠어. 함께 가자, 조반니. 하지만 조반니의 눈에는 캄파넬라가 보고 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망설이는 사이 이미 캄파넬라는 구멍을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주변에는 어두움이 가득히 드리워져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죠. 조반니는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캄파넬라의 부재는 그에게 큰 슬픔을 선물했죠. 슬픔 끝에 눈을 뜬 조반니는 자신이 언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혼자 있을 어머니를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동급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캄파넬라가 강에 빠진 자넬리를 구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조반니는 너무 놀라 황급히 강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캄파넬라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는 그의 아버지에게 조반니는 차마 자신과 캄파넬라의 여행에 대해 말하지 못했죠. 머뭇거리는 그에게 오히려 캄파넬라의 아버지가 소식을 하나 전해왔습니다. 자신에게 조반니의 아버지가 내일쯤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알려왔다는 것이었죠. 조반니는 이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기 위해 마을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벅차왔죠. 그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물은 캄파넬라에 대한 애도도 아버지의 소식에 대한 기쁨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행하던 어둠 속의 은하를 달리듯 말이죠.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후에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더 깊은 내용을 알거나 느끼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미야자와 겐지 작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반니는 캄파넬라가 보았던 암흑의 구멍을 보지 못해 함께 들어갈 수 없어서 그를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반니는 이미 어두운 은하 속을 여행한 것이고 그 어둠으로부터 나왔을 때에는 그를 위한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 조반니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의 결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캄파넬라와 함께한 은하여행을 통해 친구와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한 짧은 문단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얼마나 깊은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같았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 이제 저렇게 깊은 어둠 속도 무섭지 않아. 우리 어디까지라도 함께 가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거나 어둠 안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현재 나의 상태가 그러할 때는 더더욱 두렵죠. 어두운 밤하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잠시 머물다가도 돼. 언제나 빛나는 존재일 수도 행복과 즐거운 채로 살아갈 순 없어. 그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려 한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그동안 3번에 걸친 별의 계절을 들으시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는 것. 또 화려하게 반짝이는 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방송의 제목처럼 계절에 따라 환한 여름에도 칠흑 같은 어둠의 겨울에도 각각의 별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뜨거운 별처럼 빛나고 따뜻한 어두운 밤하늘처럼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지호 이시온, 기술과 진행의 이시온이었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BS